평소에 생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급히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시연 씨도 장애를 얻고 말았습니다. 평소 운동도 꾸준히 하고 건강에도 신경을 많이 썼던 두 사람. 하지만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발목의 연골과 신경이 손상돼 결국 장애까지 얻게 된 이유는 바로 두 사람이 지금껏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간과해왔던 이 습관 때문. 실제로 무심코 방치했던 이것 때문에 노인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이 20, 30대 젊은 층에서 발병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구 씨와 시연 씨가 심각한 관절염으로 장애까지 얻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다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지탱할 수 있는 힘. 그 힘 이상을 받으면 다치죠. 깐멸치, 수건 올렸잖아요. 깐멸치한테는 그게 무리한 거예요. 그리고 요가를 했는데 언니는 잘하는데 본인은 잘 못했잖아요. 본인의 선을 넘어간 거죠. 무리를 한 거죠. 본인의 운동 능력,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힘보다 무리를 해서 모든 병은 무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정도로 하죠. 이 정도로 날 때릴 수 있을까요? 난 걱정 없다고 봅니다. 정답이야? 화면 중에 가방이 나왔습니다. 왜 둘 다 왼쪽일까? 가방을 왼쪽에 맨다는 거죠. 무게중심이 자꾸 신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왼쪽 발목에 무리가 간 거죠. 가방을 한쪽으로 매서 확인합니다. 왜 이래 이거? 불안하게. 정말. 정답은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딱 하나죠. 아까 그 신발 살 때 너무 높은 신발이라 그랬잖아요. 굽이 너무 높은 거죠. 그리고 남자분은 왜 그러냐? 요즘 남성분들 키높이 열심히 신으시잖아요. 네, 그것 때문입니다. 정답은 높은 굽의 신발 때문입니다. 확인합니다. 저 상태로 한 집. 정답은 스트레칭입니다. 무거운 가방, 굽 높은 힐, 요가, 헬스, 그 모든 게 스트레칭을 하지 않아서, 몸을 풀어주지 않아서, 이 예열을 해주지 않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다칩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제작진들 슬슬 놀라는데 또. 네. 참나. 불안하지, 불안해. 이렇게 빨리 맞춰도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자, 자, 은지원 씨 감이 온 것 같은데? 저는요 정말 단순한 거 하나 있긴 있는데요. 너무 단순해서 이걸로 해도 되는지. 저 정말 단순하거든요. 뭘 하시면 안 돼요. 두 분 다 발목을 접질렸잖아요. 네. 한 분은 운동을 하다 발목을 접질렸고, 한 분도 언니를 따라서 요가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발목이 접질렸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잖아요. 문제는 그겁니다. 두 분 다 발목이 접질렸는데 병원에 안 간 거! 진짜 단순하다. 아니야. 확인합니다.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로 발목이 자주 삐는 증상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낮은 신발을 신고 무리한 운동을 하지도 않았지만 습관적으로 발목을 삐는 증상이 있었던 상구 씨와 시연 씨. 통증도 심하지 않고 금방 또 괜찮아졌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대와 연골이 손상됐고 결국 퇴행성 관절염으로까지 이어졌던 것. 여러분도 과거에 발목을 접질린 후 계속 같은 부위가 삐는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발목이 삔 후에도 곧바로 걷거나 뛰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발 높은 거 신고 걸어가다가요. 주로 운동하다가 많이 발목이 쫌니다. 약하게 뼈었을 때는 약간 좀 쉬었다가
상태 보고 다시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냥 시간 지나니까 괜찮던데요. 인터뷰 결과 발목이 삔 적이 있다고 답한 50여 명 중 무려 20명이 발목이 삔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보통 발목을 삔다는 것은 발목의 관절들을 연결해주는 인대의 일부가 늘어나거나 또는 파열된 상태를 통칭하는 것으로 발목 염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목 염좌는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는데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1도 염좌. 발목 인대가 부분적으로 늘어나거나 파열된 상태를 말하는데, 발목의 통증과 붓기가 심하지 않아 곧바로 걷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심코 방치해버릴 경우 파열됐거나 늘어났던 인대가 원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약한 상태로 영영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약하게 삔 상태라고 해도 첫 사흘 동안은 냉찜질을 내 붓기를 빼주도록 하며, 인대가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2, 3주 정도 무리한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도 염좌는 발목의 관절을 연결하는 인대 다발 중 하나가 아예 끊어진 경우로 직후엔 심한 통증과 멍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부터는 반드시 병원 치료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찜질을 하거나 잠시 쉬면 통증이 금방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방치하다가 더 심각해진 후에야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 붓거나 멍이 나타나면 그 즉시 병원에 가야 하며, 적어도 2주에서 4주 정도는 발목 보조기를 착용하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3도 염좌는 뼈가 부러질 정도의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며 인대 다발이 2개 이상 파열된 상태.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거쳐야 하며 완치가 될 때까지 최소 6주 이상 또는 몇 달간 안정을 취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발목을 삐었을 때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않거나 중간에 치료를 멈추는 경우 손상된 인대가 채 회복되지 못해 습관적으로 발목이 삐고 통증이 느껴지는 발목 불안정증이라는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 불안정한 발목 관절이 습관적으로 꺾이면서 연골까지 손상시키는 발목 불안정증. 이 때문에 20대부터 40대 사이의 젊은 층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제작진은 실제로 발목 불안정증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과 같은 연령대에 발목 상태가 양호한 남성의 발목 상태를 비교해보기로 했는데요. 자, 발목이 삐는 것을 방치해오다 현재 왼쪽 발목이 불안정한 상태인 실험 참가자. 과연 발목이 양호한 다른 참가자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발목 상태가 양호한 참가자에게 약 15cm의 높이에서 두 발이 바닥에 동시에 닿게 뛰어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카메라로 발목을 자세히 살펴보니 두 발이 동시에 안정적으로 지면에 닿으며 뛴 직후에도 크게 흔들림이 없는 모습. 이번에는 왼쪽 발목에 발목 불안정 증상이 있는 참가자의 차례. 자, 다시 초고속 카메라로 참가자의 발목 상태를 살펴봤는데요. 보이십니까? 불안정한 왼쪽 발목이 더 늦게 닿는 모습. 그리고 왼쪽 발목이 바닥에 닿는 순간 안쪽으로 살짝 틀어지기까지 하는데요. 낮은 곳에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발목이 확연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발목이 자주 삐면서 반복적으로 손상된 인대가 결국 파열됐기 때문. 이렇게 인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평지를 걸을 때나 가볍게 뛰는 정도에도 발목이 쉽게 삐어 연골까지 손상됩니다. 결국 뼈끼리 서로